안녕하십니까. 약으로 항암 치료하는 종양내과 의사 김한상입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대장암, 유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또 여쭤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분 요약 말씀드릴 텐데요. 가족의 대장암, 유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장암은 체세포 돌연변이와 생식세포 돌연변이의 조합으로 발생되고 가족성 또는 유전성이라고 하면 생식세포 돌연변이에서부터 잠시만요. 서부터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비유전성 70%, 유전성 30%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전성의 유무는 50세 이전 발생, 여러 암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생기는지 1촌, 2촌, 그러니까 부모 형제나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평가하고 대표적으로는 린치 증후군이 있으며 관련 유전자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린치 증후군으로 전이성 재발성 암이 진단된 경우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도 APC 유전자 결손에 의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도 있으며 이들 유전성 대장암은 조기에 대장 내시경 검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강의 드리는 요 부분들이 뭐 제 모든 전문 영역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만 진료실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정리해서 또 저도 공부해 보고 찾아보고 근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이번 주에도 되게 많이 여쭤보셔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내과 전문이고 분과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이제 종양내과는 사실 국내에 아직도 많지가 않은데 항암 약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약으로 암 치료하는 의사, 내과 의사, 그래서 종양내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약 항암제, 신약 치료도 포함이 되고요. 저는 또 연구실에서 뭐 신약 타겟이나 전이 억제, 전이전 틈새 억제 연구를 하는 의사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환자분들께서 제가 직접 수술하냐 해 주냐고 아니면 방사선 치료도 제가 하냐고 이렇게 여쭤보셔서 저는 종양내과 의사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소화기내과 그 교수님이 전문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외과 교수님께서 해 주시고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는데 요거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해 주시는 이제 교수님들은 국소요법을 하는 거고 항암 치료는 전신요법, 그 약이 이제 이런 혈액을 통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전신요법을 하는 게 바로 종양내과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이렇게 치료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께서 이제 진료실에서 여쭤보시는 게 "아 그럼 주치의가 바뀌는 건가요?" 그러는데 사실 주치의는 한 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병원에서 다학제적인 진료를 통해서 진단은 소화기내과에서 하고 또 치료는 이렇게 저 종양내과 또 외과에서 수술 또 방사선 치료에서 방사선 치료 이렇게 조합으로 우리가 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대장암에서 신약 임상 시험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환자분들께서 좀 또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항암 치료 중간에 하다가 오면 이렇게 신약 임상 시험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신약 임상 프로그램이 정확한 이제 약의 평가를 위해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치료 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단 후 1차 항암 치료 요법 받기 전에 종양내과 의사와의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임상 시험은 종류에 따라서 1차 요법, 2차 요법, 3차 요법이 가능한 임상 시험이 나누어져 있으니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치료 전 약제에 관한 이제 종양내과 의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임상 시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처음 이제 재발 판정을 처음 받거나 아니면 자기암 진단을 받고 나서 아직 항암 치료를 안 받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류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의 신약 임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쓰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상담 받으셔야 이제 임상 시험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 1차 항암 치료를 끝나고 2차 약제를 쓰기 전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1차 항암 치료로 어비투스, 그러니까 세투ක්시맙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 어비투스, 폴포왁스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항암 이제 진행하셨던 경우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신약으로 2차 요법 신약 임상 시험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 시험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항상 약 쓰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쓰고 나면 요거 순서를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요런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김갱희 님께서 아버님께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분들께서도 암 검진 잘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 주제. 암은 이제 DNA 돌연변이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거를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대로 DNA는 이제 또 두 가닥으로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이런 이제 한 가닥의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구조가 하나 더 있어서 이배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는 이렇게 이렇게 꼭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이제 염기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기는 크게 A, T, G, C 4개 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복제 과정에서 이제 실수를 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몸에서는 이런 DNA를 복구할 수 있는 그 구조도 같이 이제 존재하고요. 다만 이런 손상된 DNA가 계속 존재하게 되면 RNA 그리고 단백질의 변화가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사라지거나 반대로 암을 유발하는 기능이 새롭게 생겨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DNA 돌연변이가 암종마다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2013년 네이처나 또 사이언스 같은 학술지에서 이미 이제 발표가 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암종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돌연변이가 생기는지가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꽤 돌연변이가 좀 있는 이제 메가 베이스 페어당 약 231개의 체세포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MSI 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릴 린치 증후군, 그것도 결국은 MSI 하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MSI 하이에 해당하는 대장암의 돌연변이 개수는 굉장히 많고, 반대로 MSS 이제 이런 DNA 복구 유전자가 이제 정상인 경우는 돌연변이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MSS 대장암에서도 면역항암제가 3차 이상 요법에서 이제 효과가 있어서 현재 미국에서 FDA 승인 신청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가족성, 그러니까 유전성, 요런 걸 판별하기 위해서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제가 설명드리는 게, DNA 돌연변이는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고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체세포 돌연변이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내가 살면서 어떤 뭐 담배를 피거나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살면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후천성으로 생기는 돌연변이를 체성 돌연변이라고 하고, 이제 생식세포 돌연변이라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이렇게 하나씩 받잖아요. 그래서 이배체가 되는 건데, 이제 그게 받는 과정에서 생식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이미 이제 이거를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유전성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후천성으로 태어나고 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전성이 이제 너무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이제 이렇게 체세포 돌연변이와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쉽게 그냥 제가 핵심만 좀
짚어서 생각해 보면 체세포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 70% 정도, 그리고 이제 유전성 이런 약간 이제 유전적 소인은 유전이 될 수 있지만 요거는 한 30% 정도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은 체세포 돌연변이니까 유전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제가 외래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유전이 안 되니까 내 자녀나 이렇게 이제 물려받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성은 이렇게 생식세포에서 이제 그 돌연변이에서 유발이 되기 때문에 혈액으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면역세포나 몸의 다른 세포들도 이미 이 돌연변이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체세포 돌연변이는 저희가 왜 가끔 이거 조직 검사를 하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종양 조직에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검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외출님께서 이제 돌발성 난청이 있다고 하셔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지 요거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돌발성 난청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좀 써서 좀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 안정화되고 대장 내시경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발성 난청이 지나고 1 년이 지났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탈수가 안 되도록 대장 내시경을 받더라도 이렇게 탈수가 안 되게 수분 섭취를 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운명 님이 가족력의 정의가 같이 산다고 생기는 게 가족력이 아니고요, 유전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작은 아버지 두 분이 이제 위암 대장을 받으셨고 초기에 발견해서 건강하신데, 그리고 부모님이 암이 없다면, 자 이제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1촌 2촌이 중요해요, 어쨌든 유전성 유무를 판별할 때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미 3촌이 삼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1촌 2촌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괜찮으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력과 유전력은 보통 이제 좀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좀 이제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아직 해결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질문 주시면 제가 중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늘어나는 암이죠. 그러니까 나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암인데, 이 데이터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종양의 어떤 돌연변이도 나이가 들면서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굉장히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이 는다는 이야기 자체가, 암은 이 후천성,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DNA가 계속 DNA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그 그래프도 이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암은 대부분은 이제 후천성이다, 이렇게 내가 탄 음식을 먹거나 뭐 이렇게 가공육, 붉은 고기, 흡연, 뭐 금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먹다 보면 당연히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되고, 뭐 또 인생에 또 즐거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술도 마실 수 있는 거고, 뭐 담배도 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무조건 이런 걸 다 안 하고 정말 어떤 금욕적인 삶을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적절히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발암 물질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제 DNA가 축적이 되면 이제 암 발생이 늘게 되고, 이제 이 인간의 이제 휴먼의 인간의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60세를 넘어가면서 이 DNA 돌연변이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진화적으로 20세기 전까지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60세를 굉장히 조상님들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유도, 인류가 이렇게 60세 이상까지 살 수 있게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현대의학과 뭐 그다음에 뭐 물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수도 시설,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사회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류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서
나온 병이 암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또 제가 설명드리려고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대장암 발생에서 가족력이 미치는 영향. 요거는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이제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설명드리기를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게 70%, 그러니까 한 3분의 2, 유전적 소인은 한 30% 정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과거의 이제 연구 결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산발성으로 후천적으로 생기는 대장암이 대부분을 설명하고요. 사실은 어떠한 이런 가족력을 동반하고 있는 게 한 10에 10%, 이게 뭐 많이 잡으면 30%까지도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뭐 그 밖에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주로 설명드리는 린치 증후군이라고 하면 요런 거는 대장암 전체에서는 사실 2에서 3%. 그러니까 제가 외래에서 50분을 보면 그 외래 세션에서 한두 분 정도 만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뭐 FAP라고 해서 우리가 용종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1%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분 볼까 말까 합니다. 고렇게 한두 분 정도 보겠죠. 이제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성 대장암의 분류입니다. 유전성 대장암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린치 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이제 뭐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 그래서 용종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 암이 되겠고, 뭐 그 밖에 이제 포이츠 예거, 뭐 카우덴 증후군,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있게 이제 보게 되는데 굉장히 사실 좀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유전성 가족성, 뭐 유전성이라고 하면 린치 증후군입니다. 린치 증후군은 보통 일반 인구에서는 이렇게 일반 인구에서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그리고 우리가 대장암 진단되시는 분의 앞에 슬라이드에 이제 보여드린 대로 그 이제 린치 증후군 하면 보통 이제 한 2에서 3%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 정도고, 근데 이제 린치 증후군에 해당되시는 분은 어쨌든 이제 살면서 이제 70% 정도는 암이 생기고, 내가 린치 증후군이라 그래서 또 무조건 대장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기에 좀 검진을 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은 용종이 굉장히 많이 생기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지만 결국 암이 대장암이 거의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10대 때부터 사실은 검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고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가기 전에 외출님께서 이제 가스가 자주 차고 복부 팽만이 있고 배가 아프고 인제 고 증상하고 암을 유추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암이 생기신 분들한테 저런 증상이 이제 그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가스가 자주 차고 복부 팽만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암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어 그 검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고거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운명님이 가족력은 뭐하고 유전력은 뭔지 다시 여쭤보셨는데, 그 가족력이 결국 유전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성이라고 이제 보통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좀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제네틱한지 패밀리알이 있는지 이제 요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성과 가족성은 이제 거의 이제 이제 우리가 같이 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땅콩님이 용종이 자주 생기는 체질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용종 중에서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종이 얼마나 생기는지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라고 하는 과형성 용종은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뾰루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선종성 용종이다. 이제 그게 자주 생기면 이제 '아, 내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용종이 많이 생기는 거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오늘 그래서 주로 이제 앞에 이제 유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유전성 뭐 가족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유전성 대장암에 대해서 가장 아마 고민하시는 게 린치 증후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린치가 뭐냐 이제 매일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 진료방에서 다 일일이 좀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린치는 그 환자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 병을 연구했던 그 린치 교수님을 따서 만든 이제 지금 그 이제 질병 이름입니다. 뭐 이분의 뭐 삶은 굉장히 또 다양했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그 이분이 결기가 있는 분이어서 사실 1960년대, 70년대는 여전히 암이 어떤 감염병이다. 암은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왜냐면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암이 생기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어떤 걸 하면 암이 생기니까 우리가 암은 환경적 요인에서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DNA의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DNA 축적이 그 결국은 이게 유전에 의해서 되는 DNA 축적도 있고 후천성으로 생기는 거에 생기는 DNA 축적도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걸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겠죠. 그래서 암은 환경적 요인도 있고 유전적 요인도 있다가 정답이 현재로서 이야기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HNPCC라 그래서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요 HNPCC라고 하면 이게 결국 린치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되는데 그 우리가 FAP 용종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분들에 비해서 요거는 용종이 엄청 많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FAP와 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HNPCC라고 했는데 결국 요즘은 이제 좀 린치 증후군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치 증후군은 이제 이거를 의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까지 환자분들께서 모두 다 이거를 뭐 공부하듯이 암기해야 되듯이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좀 전문가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그냥 좀 궁금해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좀 심화해서 보고 싶다. 이제 이럴 때 그냥 참고하시면 되지 이거를 이렇게 막 뭐 너무 공부하듯이 사실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너무 일반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저도 이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뭐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너무 복잡하거나 뭐 어렵게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렇구나. 얘네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걸 공부하고 이렇게 설명을 진료를 보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이제 하고요. 그래서 린치 증후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자궁 내막암, 뭐 위암, 난소암, 췌장암, 비뇨상피암, 뇌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뇌종양, 그다음에 담도암, 소장암 뭐 그 밖에도 아주 드물게 피지선에 생기는 암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눈꺼풀이나 이런 데 생기는 그런 피지선 암이 있는데 그냥 요런 다양한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린치 증후군이 있으면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암종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주요한 린치 증후군을 의심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제 50세 이전에 이제 내가 암이 있는데 50세 이전에 생기면 이거 좀 뭔가 유전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사실 오늘 제가 나중에 한번 젊은 대장암 50세 이제 이전에 생기는 젊은 대장암에 대해서도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가 이제 어떤 암에 진단이 됐는데 50세 이전에 좀 생겼고 그다음에 그 나이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50세 이전에는 대장암이 생겼고 뭐 한 70세 돼서 또 뭐 위암이 생겼다든지 요렇게 이제 암이 여러 개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약간 내가 이거는 유전성 소인이 있구나. 뭐 가족 이제 소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세 이전에 부모님이든지 뭐 자녀분들이든지 보통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50세 이전에 암이 생기신 경우, 그다음에 이촌이라고 하면 이제 형제죠. 형제가 아니면 조부모님께서도 이런 과거력이 있었는지 50세 이전에 이제 요런 게 그 과거력이 있으면 좀 의심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암이 생겼으면 이제 두 분이 생겨야 됩니다. 1촌, 2촌에서. 그러니까 부모, 형제, 조부모까지 요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앞에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3촌은 쪼끔 거리가 먼 거죠. 3촌보다는 이렇게 이제 부모님, 부모, 형제, 조부모까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질문 또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한 님이 대장암 이제 가족이신데 유산균이 예방에 아직 도움된다는 뭐 어떤 아주 좋은, 물론 이제 유산균에 대한 연구는 뭐 저도 하고 있고 굉장히 모든 분들이 또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어떤 암이 예방되는 유산균이 입증돼서 어떤 치료 약제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그냥 내가 몸에 좋겠거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내가 먹었더니 좀 내가 장이 편안하다 이럴 때 좀 드시면 좋겠고요. 늘 외래빵에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비싸거나 한 거는 조금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진가님이 그 린치 증후군 다른 암 잘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질문 주셔서 방금 이제 설명드린 대장암뿐만 아니라 뭐 자궁 내막암, 위암, 난소암, 췌장암 뭐 요런 것들, 요런 암종들이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방금 드렸고요. 요 슬라이드가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볼게요. 린치 증후군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뇌가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뭐 50세 이전에 생겼는지 또 그 부모, 형제, 조부모 중에서 또 50세 이전에 생겼는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나이 상관없이 두 분이 생겼는지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뇌가암이 없으면 그래도 내가 한번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서 하나씩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직 암이 아니니까 이제 1촌에서 한 명이 앞에는 그냥 내가 암이 앞에 기준은 그러니까 내가 암인데 50세 이전에 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암이 아닌 경우는 1촌이 이제 주로 부모님이 한 명 이상에서 50세 이전에 암이 생기면 나는 암이 없더라도 난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면 앞에 그런 1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분 이상이 나이 상관없이 이제 여러 암이 시간차를 두고 50세 이전에 생기지 않으셨더라도 뭐 이제 뭐 어머님도 60세에 암이 생기고 뭐 아버님도 뭐 70세에 암이 생기셨으면 뭐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실 만한 거죠. 이제 고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50세 이전에 한 분이 이제 생긴 걸 포함해서 두 명이 생기면 이제 또 린치 증후군을 내가 의심해 봐야 되고 뭐 그 밖에도 나이 상관없이 부모, 형제, 조부모님이 3명 이상 암이 생기셨다 그러면 이거 나 좀 가족력이 있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린치 증후군 그러니까 DNA를 복구할 수 있는 단백질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린치 증후군에 관련된 그 DNA는 DNA 복구 유전자는 크게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뭐 MLH1, MSH2, MSH6, PMS2 요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컴플렉스를 이렇게 복합체를 구성해서 DNA를 복구해요. DNA가 손상되는 또 종류가 뭐 한 9가지 있어요, 사실.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이 복합체가 이제 복구하는 DNA 손상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여기 예시에는 A인데 A가 쭈루루룩 이렇게 연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제 뭐 A가 9개가 쭉 있다. 뭐 이런 원래 그런 하필이면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사람이.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9개 연속 쭈루룩 있다 보니까 이게 DNA를 이제 복제할 때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좀 생겨요. 밀릴 때 복구해 주는 게 이제 MLH1으로 이제
그 포함되는 그 미스매치 리페어 컴플렉스라는 이제 MMR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복합체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쭈루룩 돼 있는 DNA 구조가 이렇게 막 9개여야 되는데 이게 복구하고 이제 DNA 복제하고 나서 뭐 8개가 되거나 10개가 되거나 아니면 뭐 11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이제 찾아서 복구해 주는 애가 이제 이 MMR 복합체인데, 이게 이제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좀 망가지면 이제 계속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늘어나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게 이제 린치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린치 증후군에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유전자가 이렇게 4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MLH1, MSH2, 뭐 MSH6, PMS2 요런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요게 종류에 따라서 이제 암이 생기는 나이들이 조금 다르세요. 근데 이제 MLH1, MSH2가 보통 대표적으로 제일 이제 대부분 많으시고요. 드물게 이제 MSH6나 PMS2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분들은 이 복합체에서 아무래도 MLH1과 MSH2가 좀 더 이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암 발생 평균 나이가 45세고요. 그러니까 50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젊은 대장암 정의할 때 뭐 50세 미만, 뭐 그중에서도 이제 45세 미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게 좀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SH6나 PMS2는 조금 그 뒤에 생긴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에 따라서는 이제 MLH1부터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 앞에 그 데이터도 그렇고 이게 MSH2의 돌연변이 갖고 계신 경우가 좀 더 흔해요. 그래서 보고에 따라서는 아주 쉽게 그냥 MSH2가 절반, MLH1이 또 한 3분의 1, 나머지가 이제 뭐 PMS2나 MSH6나 PMS2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해당 돌연변이 확인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4기암 진단받으시거나 재발성인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사용이 또 가능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좋은 치료 방법이 또 요즘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NIH 국립보건원 거기는 이제 암 백신도 하고 있어요. 암 백신으로 어린 나이 이제 친구분들한테 아예 교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도 개발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점점 좋아질 거예요. 이제 그렇고 질문 먼저 좀 답변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앨리스 님이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제 사연을 지금 설명 주셨는데요. 예, 좀 기준에 지금 보면은 50세 이전에 이제 해당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전성 검사를 당연히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비교적 건강한 시기에 또 잘 이제 지내시고 했는데 암이 이제 생기셨고 70% 암이 퍼지셨다니까 아마 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암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조금 더 오늘 좀 유전성, 그러니까 가족성이라고 한다는 아까 또 가족성과 유전성이 뭐가 다르냐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린 이유지만 좀 더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가족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 중에 암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도 생기는 경우를 가족성이라고 원래 하고요. 근데 이제 가족성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DNA의 손상이, 그러니까 그게 유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까 린치 증후군과 같이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 경우에 가족성이면서 이제 유전성이 있는 거 이제 찾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유전성 대장암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이제 가족성은 어떤 가족력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가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유전이 되는 어떤 특정 이런 린치 증후군과 같이 원인을 우리가 좀 알면 이게 유전성으로 좀 더 전문화해서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앨리스 님은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왜 생겼을까요? 이게 어 참 정말 그런 아마 그래서 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유전성과 그다음에 후천성 그러니까 생식세포 돌연변이와 그다음에 체세포 돌연변이의 조합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력이 없어서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어떤 유전적 소인의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게 사실 발현이 있어도 그게 암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는 이제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도 다른 한쪽이 멀쩡하면 또 암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쭉 없게 생기다가 하필이면 그래서 하나는 내가 유전성으로 뭐 엄마든 아빠든 하나는 유전성 있게 이제 쪼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데 다른 하나가 이제 멀쩡해서 사실 평생 사는 동안 암이 안 생길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게 이제 후천성으로 이제 내가 생기면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왜 생긴 건가에 대해서는 참 이게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성 포함 뭐 후천성 포함 근데 아무튼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현재 좀 잘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치료 방법도 있고 하니까. 뇌와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뇌와장이 뭘까요? 뇌와장. 뇌와 장이 그러니까 이 뇌하고 장이 연결했는데 그 참 우울증, 무기력증이 전조 증상이었다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일 수는 있다고 이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를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뭐 측정하거나 뭐 아니면 DNA의 복구 능력 정도를 어떤 혈액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암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암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또 되게 또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취약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좀 획일화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환자분께서는 뭐 스트레스 수치가 뭐 암의 지금 거기까지 할 정도로 높으니까 지금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는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죠. 뇌와 장이 연결이 돼 있고 최근에 뭐 뇌와 장 그리고 또 뭐 간도 서로 그러니까 장기들끼리 서로 다 우리 백길이 있듯이 다 연결이 좀 돼 있다고는 합니다. 네, 아무튼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신데 근데 한편으로 지금 좀 잘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외출님이 또 대변 검사로 이제 암 검사 내시경만큼 정확도 있을지 다시 질문 주셨는데 이게 사실 제가 방송 때마다 답변 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 대변 검사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멸 반응 검사로는 사실은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장 내시경이 골드 스탠다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대변 검사로 우리가 현재 자멸 검사로 측정하는 거는 어떤 출혈 흔적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앨리스 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때로는 이제 원인을 막 너무 그러니까 원인을 저도 항상 이게 내과 의사니까 되게 분석하잖아요. 종양내과 의사고 막 '이게 왜 생겼을까?' 저도 고민 많이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좋겠고요. 또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 계속 좀 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부터는 사실 좀 이제 뭐 이렇게 막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좀 모두가 아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암종별로 이런 암이 생긴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쭉 이제 이게 또 저희 이제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요런 표들을
뭐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참고해서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 이제 내가 가족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좀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성인가 이제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해 보니까 해당되는 이제 돌연변이 '내가 린치 증후군이구나.' 이제 알았는데 하필 또 그중에서 이제 4개 유전자 중에서 이제 MLH1 돌연변이가 있구나. 이제 여기까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가족성에서 유전성, 또 유전성에서는 린치에서는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MLH1 돌연변이가 있네. 그러면 요분들은 대장내시경을 좀 빨리 해 봐야 돼요. 20에서 25 살에 대장내시경을 처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어요. 처음. 이제 보통은 20 살에서 25살 되면 이제 대장내시경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가족 중에 1 촌, 2 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이제 대장암 생기신 게 25세 이전에 생겼으면, 그러니까 뭐 10대 때 생기셨다 이러면은 그 나이를 기준으로 보통 암이 생기는 게 한 5 년에서 뭐 아주 빠르면 2 년이지만 보통 5 년에서 10년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내시경을 생기셨던 나이 기준으로 2 에서 5년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형제가 너무 안타깝게 19 살에 대장암이 걸렸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빼기 2 에서 5 하면은 내가 한 15, 그러면은 한 15살 때는 한번 검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검사를 기반으로 1-2 년마다 이제 추적 관찰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하고, 하지만 이제 앞에 제가 린치고 MLH1 돌연변이 있으면 아까 45세 정도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신 데이터는 이제 44 세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생긴다. 이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래서 뒤에 이제 몇 개 슬라이드가 있는데, 뭐 MSH2가 생기면 MLH1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20에서 25 살 때 처음 받아야 되고, 만약에 내 가족력 중에 만약에 되게 일찍 생기신 분이 있으면 그로부터 2 에서 5년 전에 대장내시경을 받고 1-2 년마다 추적 관찰하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LH1과 MSH2가 가장 흔하고, 이게 보통 생기는 대장암이 보통 45, 이제 좀 더 정확히는 44 세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찍부터 검사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대장암이 왜 린치 증후군 하면 왜 매일 대장암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이유가, 대장암이 보통 제일 먼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쭈루룩 있습니다. 뭐 자궁 내막암, 뭐 위암, 뭐 소장암,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실험실에서 실험도 많이 하는데, 저희 이제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MSH6, 아까 세 번째, 네 번째가 MSH6하고 PMS2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MSH6 돌연변이는 대장암 발생이 좀 늦어요. 뒤에 생기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시작을 30에서 35 살부터 하는 걸로 권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30 이전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생겼다 그러면 생겨셨던 나이 기준으로 2에서 5 빼는 나이부터는 검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 형제가 너무 안타깝게 25에 생겼다 이러면은 20 살에는 좀 해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검사 받고 나서부터는 1에서 3 년마다 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권고 사항입니다. PMS2도 마찬가지예요. PMS2 요게 이제 가장 좀 드물기도 하고, 이게 대장암 발생하는 나이가 60일에서 66, 거의 이제 보통 대장암 생기시는 분이랑 나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PMS2 돌연변이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이렇게 30에서 35 살에 처음 대장 내시경을 하고, 30세 이전에 발생한 사람 기준으로 2에서 5년 전 대장 내시경하고, 매년 1에서 3년마다 추적 관찰.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해 가지고 특별한 게 없으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종류에 따라서 1-2 년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 년마다, 뭐 1에서 3 년마다 보통 하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암으로 암이 진단이 됐으면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1-2 년마다 추적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런 게 없으면 제가 그냥 이제 가족력이 없으면 3 년마다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린치 증후군은 좀 더 자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선종이 있으면 이제 선종을 제거하겠죠. 제거는 뭐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수술을 하면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일반 우리 암 수술하듯이 이제 전절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아무튼 고런 거 하고 나서 이제 또 유전자 종류에 따라서 이거 뭐 1-2 년마다 할지 1에서 3 년마다 할지 그냥 다 뭉뚱그리면 2 년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고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도 이렇게 그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빨리 생겨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했더니 이렇게 용종이 막 100개 이렇게 많이 10개 이상 뭐 이거는 굉장히 심한 경우고 보통은 10개 이상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아 이게 혹시 그 얘기하던 그 용종증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면 되는데 이 클래시칼한 이제 보통 이제 용종증 하면 APC 유전자. 요거는 원래 대장암 환자분들의 95%는 이 APC 유전자 돌연변이가 다 있으세요. 다만 이 APC 유전자가 이렇게 유전성으로 뭐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생식세포 돌연변이인지 인 게 이제 이렇게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 되겠고요. 후천성으로 이게 우리가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지만 그 두 개를 이제 평생 살다가 두 개가 다 하필 이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대장암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어쨌든 이제 모든 대장암의 95%는 APC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 용종증 환자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APC 유전자가 이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좀 이제 손상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10살 때부터 대장 내시경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가족력을 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가족성 FAP 그러니까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또 진단이 되면 이게 이제 대장암만 생기는 건 아니고 직장암 뭐 또 위암 또 소장암 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기에 이제 검진하는 게 좀 필요가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그냥 대장을 다 절제하면 문제가 이제 이거 장루 차고 다녀셔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평생 장루를 하셔야 되니까 전결장 절제 수술을 이렇게 그냥 받으시면 또 직장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시경을 또 6에서 12개월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드물지만 또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진료실에서 뵙기 때문에 고분들에 이렇게 맞춰서 진료를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요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대장암은 이제 뭐 가족성이다, 유전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족성이라고 하면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원인 유전적인 그 돌연변이 알면 이제 유전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돌연변이는 결국은 대장암은 체세포 돌연변이와 생식세포 돌연변이 조합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일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서 오고 그리고 이제 70%는 사실은 이제 내가 살면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족성 또는 유전성이라고 하면 이제 생식세포 돌연변이 엄마나 아빠한테서 이제 받는 거죠. 그렇고 이제 이제 두 개를 받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그 상동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멀쩡하면 사실은 암이 안 생기는데 이게 좀 살다가 또 둘 다 망가지면 이제 암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유전성이 70% 유전성이 30% 정도다 이해하시니까 보통 뭐 70세에 처음 생기셨다고 해서 이거 내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는 대부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전성 유무는 50세 이전에 생기거나 여러 암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 형제 그다음에 이제 조부모까지 발생되는 정도를 고려해서 평가하고 대표적으로는 린치 증후군이 있어서 이런 게 좀 의심이 되면 이제 유전자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 린치 증후군으로 전이성 재발성 암이 진단이 되면 면역 항암제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검사를 해 보셔야 되고 또 APC 유전자 결손에 의해서 FAP라고 하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 생기면 이제 조기에 대장 내시경을 10대 때부터 해야 된다. 까지가 오늘 이제 준비한 제 내용이었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이제 한두 개 정도 답변 드리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또 그 밖에도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또 아니면 관련 주제나 또 다음에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환자분들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이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